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이 이제 뭘 눌러야 하죠? 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까지 한 번에 넘어가게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따라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흉내내면서 익히는 방법입니다. 용어에 눌리지 않게 버튼부터 흐름까지 한 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까지 불렸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핵심 논리만 뽑아서 이해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내가 냈는데 수수료가 다 가져가는 상황. 이거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매일 단타 흐름을 잡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랑 패턴을 붙여서 판단을 빠르게 만드는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연습부터 하시는 분들께 이게 정말 큰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링크와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싹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다 보신 뒤에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 규모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 한 방으로 감이 딱 오게 해드릴게요.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비교만 봐도 시야가 확 바뀝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0년 사이 약 2.66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커진 셈입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의 가치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예시로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잡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만큼의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수준으로 평가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비교가 자주 회자됩니다. 이 정도 숫자를 보고도 코인을 관심 밖에 두면 기회를 일부러 등 돌리는 느낌이 됩니다. 최소한 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겠구나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려가도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시장이 어떤 표정이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코인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최대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돈을 큰 포지션처럼 쓰게 해주는 증폭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걸면 원금은 50만 원이지만 베팅 규모는 수천만 원처럼 커진 효과로 움직입니다. 물론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도 충분히 큽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 구간을 잡기가 훨씬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시작 버튼을 어디서 누르느냐에 따라 같은 실력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3가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씩 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 있는 편이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만 있어도 포지션을 크게 잡을 수 있으니 해외로 몰리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타는 특히 수수료가 핏줄처럼 계속 빠져나가서 이 차이가 누적되면 체감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건 영상 보고 바로 연결되게 해놨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수수료가 0.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싶지만 단타에선 칼처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걸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번 거래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대략 22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바닥에 뿌리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깔끔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수수료부터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15%이고 비트겟은 0.06%이며 바이낸스는 0.04%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비교됩니다. 레버리지 폭이 넓을수록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정리되며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흐름 따라오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만 봐도 선택 기준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맞으면 칼 같은 수익이 나고 틀리면 빠르게 흔들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은 상승이 힘을 받는 구간에서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이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롱이 더 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을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롱 근거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때는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고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이 뜨면 롱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힘을 받는 구간에서 유리합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편한 자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 근거로 자주 등장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얇아지면 상승이 힘을 잃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곧 꺾일 수 있겠다로 보고 숏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자주 쓰이고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읽는 데 많이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의 힘과 변동성을 잡는 데 도움됩니다. 특정 시점에서 지금이 확률이 더 높은 쪽이 어디냐를 판단할 때 이런 도구들이 기준점 역할을 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붙을 때 근거를 쌓아서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강할 때 근거를 쌓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단타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게 흐름과 기준을 전부 연결해 드렸습니다. 특히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막히는 지점만 쏙쏙 뽑아서 실전에서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